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5분가량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이 팔고 갈까요? 안고 갈까요? 였죠. 김도영 전문가는 어떤 의견일까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이 질문의 마지막 타자가 됐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시장 짧게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장 해외바 한마디로 그냥 짧게 해보자 그러면 해외 기술적 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요거 화면 요거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 지수상 하나를 저점을 하나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오늘까지 유지가 잘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키높이, 월말 효과까지 잘 나왔던 기술적 반등을 성공했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 상승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오늘 특징주 쪽으로 놓고 보면 역시 그것이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인데요. 충분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반사이익 부분의 수혜와 함께 추가적인 모멘텀이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전환됐지만 SK 하이닉스 반등채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쪽의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해외발에 그러니까 내려오던 이평선으로 굳이 따지면 20일 이평선이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반등을 하고 꽉 채워놓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점을 또다시 한번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쉬운 부분은 조금 인심을 쓰는 김에 제가 이제 인심 쓴다라는 것은 어차피 월말 효과를 내놓기로 대놓고 이론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다라면 좀 강하게 했으면 좋았죠. 그런데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동시호가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도를 대량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이 오늘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기술적 반등은 일단 성공을 했지만 종목군들이 벌써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급하게 나왔죠.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LG화학인데요. 바로 이 실제 이번에 분할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국내 완성차 쪽에서도 지분을 우리가 투자 의향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호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점이 계속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LG화학은 현재 박스권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저점 대비해서 한 대략 10% 구간인 것 같은데요. 60만 4천원에서 66만 원 이 밴드 속에서는 실제 우리가 현명하게 매수를 긴 안목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매수 단가를 낮춰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 위쪽이 막혀있는 비율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좀 긍정을 바라보자라는 부분이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3개월 전으로 시세들이 워낙 많이 주가들이 내렸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드디어 숨어있는 갭을 메꿨습니다. 메꿨고 이 부분이 동반해서 업종과 함께 추가 반등을 좀 가져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절 전에 앞서서는 전체를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눌림목 매수 타이밍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보다는 5% 낮은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매 트레이딩을 해보자. 그러면 현재 고평가 논리 부분에서 적정 주가를 4만 원대 이하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쉽지는 않다라는 관점 보면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셨던 종목도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최고가 기준입니다. 먼저 SKC 살펴볼까요? 3% 넘게 수익이 나고 있죠. 삼성전기 그리고 효성TNC 같은 경우는 14%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 세 가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략도 좀 세워보고 이제 한 1분 지나고 나면 추석이 시작됩니다.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미국 시장에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 추석 이후 어디에 포인트를 좀 맞춰볼까요? 네,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네. 한 50초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주 리뷰 부분에서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전량사 현금화하고 명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SKC 성장성의 문제는 없지만 역시나 올라갈 수 있는 폭에서 매물대를 맞았다라는 관점에 매도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가져왔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더 잘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매물대를 맞으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나오면서 음봉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던 분들은 전체 한번 또 때리고 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재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효성 TNC는 그래도 무시하면서 제가 이 아랫골에 자신 있게 하반기에 정말 잘 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 윗꼬리의 물량들을 잘 소화하면서 몸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현금 비중을 계속 확대해서 확보하고 가겠다. 오늘 역시 저도 거기에 집중을 했고 단타도 빠르게 좀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효성TNC 성장성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점은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한 번은 팔고 간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급하지만 이제 30분이 됐으니까 다들 급한 매도들은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과 시장의 흐름을 하나 미래 가격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가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오늘 출발된 모습으로 놓고 보시면 갭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쌍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쌍고점을 만들고 이때 뭐였냐면 가장 오늘 상승은 상승으로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월말 효과였고 미국 시장에서는 내려오는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필요했거든요. 그만큼 뉴스들도 잘 만들어졌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건 어제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쌍고점을 만들어지면서 흘러내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웬만큼 나올 만큼 매도들, 그러니까 오전 내내 매도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막판 오후에 아랫골이 담는 게 뭘까요? 금요일 날 매도를 해야 월화, 오늘 현금을 인출하셔서 명절에 사용하실 수 있죠. 이게 고스란히 오늘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거든요. 특히 오후에 보면 요때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요때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실제적으로 매도가 급하게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도한 건 현금을 우리가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이 명절에 대한 불확실성,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 때문에 특히 아쉬운 건 저는 사실은 하루만 조금 비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인가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토론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FOMC 부분까지 엮어가지고 정치적 이슈와 함께 정책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일단 볼 수가 없으니까 저도 리스크 조절을 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챙겼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연속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잘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연휴 때 쓰기 위한 명절 때 이 아랫꼬리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만약 미국 시장과 동일하게 그냥 이평선을 갖다가 그어놓는다면 20일 이평선까지 돌려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렸다라는 거 아쉬웠죠. 어제 외국인 수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다시 고점이 막혀있는 부분 리스크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금 비중 많이 챙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집중해 볼 타이밍이겠죠. 그러면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또다시 소비재 쪽에 좀 집중력이 좀 매수가 좀 쏠렸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실적으로 상당히 수급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도 관련해서 보시고요. 우리 노란톡에서 달러 인덱스 부분이라든가 외환 시장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왜곡된 변동이니까요. 자, 내일장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볼 때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한 건데요. 첫 번째, SK텔레콤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위아래 꼬리를 해서 정확히 캔들 모양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부분 추가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등을 한다라면 역시나 우리가 실적주 쪽으로 조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컨텐츠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우리는 발상을 조금 바꿔서 오늘 집중되었던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도 갭을 메꿨다라고 했죠. 그런 관점에 펄어비스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눌림목 매수로 이렇게 잡아서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주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쏠립니다. 그런 부분에 아직 매물대를 제대로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아톤 눌림목으로 웨스타인 여기 숨어서 엉성하지만
작지만 갭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갭자리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사위는 다 던졌습니다. 행복한 명절 다 있고요. 명절 잘 보내고 추석 보내고 다음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먼저 챙겨드릴게요. 혹시 모를 리스크의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전문가님도 추석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확진자 돼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